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랑이띠 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띠 갑일간한테 기해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를 갖다가 뭐 12운성과 육친과 12신살, 이런 또 형충 이런 것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글자가 없으니 이 사주 관법을 보는 데서 상당히 제약적인 것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몇 글자만으로도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사항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기해년한테 천간과 지지가 각각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천간은 이건 정제의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정제의 요소로 작용한다 하면 나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되게 하고 싶다는 강한 정신적 또 생각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해년에는 그동안 많이 이것저것 힘들고 했지만 이번엔 좀 안정적인 소득도 좀 얻고 싶고 생활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지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요, 실제 삶의 모양은 지지가 많이 좌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천간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경신운이라든가 신유운 같은 경우 왔으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금의 오행, 얘도 금의 오행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천간이 지지에서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가 해를 봤을 때 12운석으로 태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의 생각은 이 상황에서 보면 생각으로 끝날 수 있구나. 그렇다고 기해년이 호랑이띠 갑일간한테 주는 영향은 어떤 해라고 하는 속성에서 상당 부분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해라는 걸 볼까요? 해는 이것은 갑한테는 편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자, 편인으로 작용한다 하면 이런 겁니다. 내 활동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활동은 약해지면서 생각은 굉장히 깊어져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생산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활동력이 굉장히 둔화되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건강 악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건강이 악화되면 나는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활동을 내가 의지가 있어서 못하는 상황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나는 직업을 바꾸던 상황을 바꾸던 이제는 외부에서 활동하던 모습이 보직이 바뀌어서 내근직으로 됐다. 그러면 활동은 정지된 모습 속에서 생각은 많아지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잘 풀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활동을 중지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근무 환경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기해년은 갑일간한테는 잘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요. 자, 활동이 약화된다는 건 알겠는데 생각이 강화되면 이런 경우에는 앉아서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뭔가에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유리해지겠죠. 또한 자격을 따려고 좀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유리해집니다. 근데 또 앉아서 하는 장사 같은 경우, 장사나 사업이라도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일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막 잘 안 움직이고 싶고 쉬고 싶고 괜히 힘들어지고 몇 년간 쌓여있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온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활동력이 저하됐기 때문이고, 만약에 거기서 경제적 요건도 만족을 못하고 수입이 작아지면 생각은 많아지니까 굉장히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는 안 되고 생각은 많아지고 걱정은 많아지는데 몸은 아프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요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바로 앞에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겁살운에 해당됩니다. 자, 겁살운에 해당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런 곳에서 탈피해서 낯선 곳, 새로운 곳, 해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하늘의 신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살운을 해석하고, 겁살운에 지금 갑일간이 갖는 거와 을일간이 갖는 거,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 일간별로 새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간별로 좀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도전을 해야 이 기해년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편인이라고 했죠. 갑일간한테는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애정운 같은 경우는, 애정운을 보면은, 애정운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사람들이 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자주 만나면 싸울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공감대도 형성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편인운에는, 이게 갑이 기해년에는, 그게 편인운입니다. 이게 운도 움직임이 둔화되니까 이성을 만나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가 많지요. 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곤해서 정말 나가기 싫다. 정말 만나고는 싶지만 내 몸이 피곤하니 만나러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라. 두 번째,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입원할 일이 생기면 내가 발견하고는 상대를 만나기가 어려워지지요. 물론 상대가 문병을 오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병 와서 어떤 애정이 싹 트기보다는 좀 건강하게 밝고 건강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연애를 하고 애정을 싹 틔우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운이 아닐까요? 또 하나, 생각은 굉장히 많아지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고민을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무는 때는, 내가 활동이 둔화될 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애정운에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하겠구나. 또 하나, 편이든 정이든 인성의 운이 올 때는요, 내가 뭔가 상대한테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만족도라는 것을 기대감분의 그 현실치라고 하면, 이게 높아지면 현실을 갖고 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상대에 대한 만족도는 자꾸 떨어져서 정이 붙기보다는 자꾸 멀어지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거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거나, 내가 작품을 해서 팔거나, 아니면 내가 연극이나 스포츠처럼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재능을 움직여서 어떤 자금을 받거나, 정한되면 최선의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또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혹 로또에 대해서 당첨이 돼서 갑자기 재물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의 재물은요, 앉아있는 곳에서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 활동에서 재물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소극적 활동에서 재물이 나오는 것은 역시 공부밖에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부동산 자격증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하던 일 그만두고 그냥 한 1년 좀 쭉 있다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사 같은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부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재물을 벌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지금 편인운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겁살운이, 이 겁살운이 편인과 같이 똑같이 교집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겁살운도 되고 편인운도 된다는 걸 교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갑자기 직장생활을 잘하고 과장하고 차장하고 해서 30대 중반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변리사 공부할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무슨 보장을 못 받겠어. 내가 40대 중반, 50대 중반이 됐을 때 나는 회사에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러려니 지금의 내가 힘이 있을 때 나는 한 3, 4년 정도, 길게는 5, 6년 잡을 수도 있지만 나는 변리사 공부를 할 거야. 변리사 공부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갑자기 도련스럽게 잘 나가던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사람이 그 선언을 하면서 공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무장 같은 걸 하면서 지금 공부는 내 지금 상황의 형편상 공부를 더 할 수 없으니 지금은 일시적으로나마 내 일을 찾자. 그래서 갑자기 돌아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감이 접고, 나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너무 싫어. 나는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의대나 한의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정말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겁살 편인의 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됩니다. 자, 취업운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취업운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재성과 관성의 모습을 많이 살피게 되지요. 근데 재성과 관성의 모습은 기해년에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취업운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인연이 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취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취업운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내 퀄리티나 내 지식을 가지고 시간과 노동을 사용해서 근무를 하는 것들, 일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부터 정부의 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취업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우니, 갑일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취업을 갖다 도전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 자격에 먼저 도전하시고 자격을 획득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지적 사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는 것이 긴 인생 속에서 아주 현명한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은 내는 일단 움직임은 분리하고 앉아있는 모습과 생각 그리고 집중력 이거 부분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힘들어지는데 앉아서 내 거를 집중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집중력은 늘어난다. 그런 시간이 자체가 늘어나는 환경이라 하고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겁살의 해의 의미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험에 도전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합격운이 아닌 합격운도 물론 좋습니다. 합격운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한 첫발을 디디기에는 최고의 해다. 두 번째, 그동안 3년 내지 4, 5년 동안 어떤 특정한 자격시험을 보는 사람의 경우 합격운은 열려있는데 합격운은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내가 직업으로 발령이나 또는 취업은 조금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은 발령이 한 몇 개월 늦어지거나 아니면 반년이나 1년쯤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발령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기다림이 길게는 한 7,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 자격증을 더 공부를 하십시오. 일단 합격운은 좋습니다. 그런데 합격으로 인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운은 가령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업 같은 경우 임대업의 특성은 나는 내가 어떤 매출을 올리려고 발로 뛰어다니고 노력하면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런 거는 아니죠.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임대하는 것. 시설 임대 사업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부터 골프장 인도부터 어떤 목욕탕, 숙박업 아니면 내가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한테 어떤 시간당 얼마를 받고 하거나 아니면 시설 이용료를 얼마나 받거나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설 임대업에 들어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 기계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서 동영상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계년 자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재물운이나 이 사업운을 활짝 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겠지만 사회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임대업이 아닌 어떤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은 줄어들고요. 또 자금 회전 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줄 돈은 줘야 되고 받아야 될 돈 늦게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BEP 포인트,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죠. 매출이 만약에 1000만원 이상 돼야 겨우 유지가 되는 거지 매출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적자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니 이렇게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또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는 자금 계획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